외국 사람들은 홍어 못 먹죠. 그 사람의 단점, 그 상처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처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초고수 금한사가 고수 금한사와 다른 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분들은 그냥 다른 안경원에 가보십사,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말을 해서 보내는 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을 80살까지 저는 할 생각이거든요. 외국 여행을 했을 때 80 가까이 되신 그 노인분들이 베푸는 서비스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미국이라든지 터키라든지 기억에 남습니다. 일본이라든지 70대 80대 되신 이런 노인분들이 여전히 현역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너무 따뜻한 서비스. 왜냐하면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가 되면 80살 정도 더 이상까지도 내가 힘이 되는 데까지 이 업을 해야 되겠다. 특히 안경이라는 업은 노동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쉽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안경 만들고 있었는데 커브가 확 진 이런 선글라스를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충 만들기는 쉬운데 왜곡 전혀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만들었죠. 이렇게 팁이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 메탈에 고정되는 이런 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테가 왜곡 없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이 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을 엄청나게 쓰고 어쩔 땐 막 혈압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노동 강도가 센 건 아니죠. 다른 노동 강도가 센 일들에 비하면 어쨌든 80 넘어서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마라톤을 생각하면 나하고 안 맞는 분들까지 끌고 가기가 정말 어렵죠. 합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안경원에 한번 가보십사 말씀을 드리죠.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런데 최근에 든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상처, 그 상처가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회피 동기가 있고 접근 동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 회피 동기라는 것은 내가 뭔가 마이너스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제로의 상황이 되게끔 하려는 그런 거죠. 영어로 치면 want를 할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기를 원한다가 되는 것이죠. 배고픈 마이너스적인 것을 제로의 상태로 바꾸기 위한 것. 접근 동기라는 것은 like와 같은 것이죠. 내가 뭔가를 좋아한다. 오토바이를 안 타도 됩니다. 차를 타면 더 편하게 어떤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접근 동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오토바이를 좋아하니까 오히려 천천히 70km, 80km를 놓고 가지만 재밌다는 거죠. live to ride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기 위해서 산다. 그 탄다는 행위 자체를 like 하는 것이, 할리 데이비슨을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접근 동기를 물고 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회피 동기와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안 보인다. 마이너스적인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제로로 만드는 그런 것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안경을 맞추러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적인 상황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짜증이 나 있는 상태죠.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치과 갈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치과를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안경도 뭔가 안 보인다든지 근거리가 안 보인다든지 보려고 할 때 인상이 찡그려지고 눈이 찌르는 것 같고 힘들고 이럴 때 안경원에 오는 것이죠. 뭔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베이커리 사장님이에요. 왜 베이커리를 직업으로 선택했느냐, 빵집을. 이랬더니 빵집에 오는 사람들은 케이크를 산다든지 빵을 산다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 오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빵집은, 베이커리는 대표적으로 접근 동기와 관련된 업종이지 않습니까? 빵집하고는 업종 자체가 좀 다르다. 안경이라는 업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더 세심하게 검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투입되는 시간, 기술, 노하우가 많을수록 더 특수한 렌즈를 쓴다든지 인컴은 늘어나는 것이죠. 상처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과 반비례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인컴이 커진다. 그 사람의 상처가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주 날카로워요. 말을 날카롭게 한다든지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것을 수용을 못하고 내친다든지 싸우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는. 이제는 다른 안경원에 한번 가보십사 스무스하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조차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상처를, 눈과 관련된 상처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포기를 한다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어떤 심각한 눈이든 어떤 심각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신 분이든 내가 다 아우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막 빌려줄 수는 없겠죠. 선이라는 건 있겠죠. 그 선, 이 외연을 형성하는 선이 점점점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릇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상한 친구 사귀지 마라 이러잖아요. 단점이 보이면 사귀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유태인들은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라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단점을 보되 그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겠는지를 봐라. 만약에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장점으로 생각하고 그걸 품을 수 있다면 그 단점이 나에게는 장점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거의 95% 이상의 사람들이 그 단점을 단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수용을 못해요. 1%에서 5%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 단점을 장점으로 보는 거죠. 마치 홍어가 냄새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맛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홍어 못 먹죠. 그 사람의 단점, 그 상처,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처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나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충성 고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초고수거만사의 고수거만사와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도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안 받으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조금만 어떤 사람의 단점이 부각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면 그 단점으로, 그 상처로 인해 나까지 상처 안 받으려고 쉴드를 친다든지 그냥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 끊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주위에 남아나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상처를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전혀 받을 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오든 긴장하지 않게 되고 겁내지 않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눈의 상처도 있지만 누구나 마음의 상처가 다 있죠. 그런 어떤 트라우마, 어떤 부정적인 기억들, 그런 것들로 어떤 개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걸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회피 동기가 심한 거기 때문에 사람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접근 동기보다 회피 동기가 강하죠. 이걸로 해서 어떤 특징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돈은 자연히 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아이구루 그만원을 하게 된다면 심각한 눈이든 심각한 상처든 상관없어요. 그게 상처일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향기가 나게 만드는 어떤 요소죠. 그 상처가 있어야 거기서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진주조개의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기탄 없이 저에게 오시면 되는 것이죠. 제가 다 감히 품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으면 그만큼 순간적으로 그것은 커지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고수 거만사와 고수 거만사를 나누는 하나의 기준, 특징에 대해서 상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